주식 투자자가 들려주는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이렇게 오늘 발표 준비하시면서 이제 1시간은 안 됩니다. 저희 이제 피곤 집 가야 됩니다.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의 알량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삶이 집단의 지부장님, 대우 지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이제 작년에 이제 주기적으로 뭘 좀 해보자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근데 사실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컨텐츠가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월 보내다가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약간 저도 이런 이야기는 좀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 싶고,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떠올라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이제 요걸 언제 한번 1시간 반 혹은 적당히 시간 잡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낚시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내용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전도 스킬, 우리 사유 집단의 전도 스킬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저기어디에서 약국을 하는 사람인데, 약국 하면 이제 벌이가 나쁘진 않고 엄청 큰 돈 절대로 못 버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하면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 이거 당연히 월급 받으신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한 30년, 40년 해야지 이제 조금 자기 자산도 모이고 그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엑시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맨날 그 쳇바퀴 돌리는 삶에서 엑시트를 하고 싶어 하고, 다 그래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등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할 돈이 없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싶다, 빨리 한다 해도 빨리 안 되는 거라고 아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공부를 했었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위험한 거부터 했었어요. 선물 옵션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십몇 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도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수익이 난 알고리즘이 찾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데이터를 찾았어요. 정량 분석 비슷하게 했던 거죠. 근데 안 됐었어요. 그런 게 통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했었어도 이제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머지않아 가지고 이제 뚫렸겠죠. 누군가가 찾아내고 이제 컴퓨터가 그런 걸 찾아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십몇 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이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오만 거 다 해봤거든요. 오만 거 다 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걸 했죠. 이걸 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니까 돈이 좀 벌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걸 할 때도 처음에는 잘 안 됐었는데, 이걸로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그 디테일을 조금 공부를 같이 배우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었기도 한데, 주식 투자 여기서 안 해보신 분 대단하시네요. 저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그냥 크립토로 졸업하신 분이시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주식 투자 다 해보셨으니까. 저 우리 분홍색 머리 되시는 우리 오로라님은 이 중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세요? 저는 테마주, 배당주. 네, 테마주, 배당주. 뽀남형님은 어느 식으로 하세요?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딴데만 보고. 내가 주식 살 때 나는 여기서 사서 저기서 팔고 나온다 정하고 들어가시는 분. 네. 그 기준 어떻게 잡으세요? 저는 그 가치 평가하는 수식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집어넣어서
내가 어떤 가격에서 사서 어떤 가격에서 2차 그러니까 50% 네. 이렇게 해서 경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애널리스트들 분석 같은 거 보고 네. 만약에 한 어느 정도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애널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도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 들어가서 한 80만 원쯤에 소심하게 팔고 나와요. 아, 엄청 잘하시네요, 두 분 다. 주식 투자 저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정답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정도 기준에 들어가고 여기서 팔고 나오고 잘못됐으면은 이제 손절도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좋대 그래갖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몇 년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랬었거든. 계속 그랬었어요. 그냥 옛날에는 언제 2015년 동안 중국 한창 좋을 때는 중국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몇 개 샀다가 중국 주식 지수 꺾이니까 엄청 이제 손해 많이 보고 그랬었고. 근데 이제 아까 여쭤본 이유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업 가치 평가 중에 이제 그 PER이라고 이제 계산하시는 거, PER 계산하시는 거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그럼 이제 반 정도는 잘 아시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뭐 기업체를 하나 하는데 이제 1억 버는 회사가 있어요. 작년에 1억 벌었어요. 순이익으로 이제 법인세 다 내고 나서 1억 벌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사는데 5억 준다 그러면은 이제 5억 주고 살까? 5억 준다 그러면 괜찮은 장사인 것 같습니다. 요 회사가 이제 특별히 외부적인 영향이 없다 치면은 5년 돌리면 본전 뽑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3억 주고 사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를 이제 10억에 산다 하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이 회사가 내년에 2억 벌고 3억 벌고 4억 벌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3년 만에 이제 돈 회수를 하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억이란 단위가 이제 그 숫자 뒤에 0이 8개가 붙으니까 만약에 0 4개 붙는 만주라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계산하면은 한 주당 5만 원이 될 거고 요렇게 계산하면 한 주당 10만 원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기업 가치 분석 모델도 있을 거고 공식도 있을 거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거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기업 자체를 이제 굉장히 파고 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 순이익이 좋아질 거야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실적 추적을 계속 했었어요. 요렇게 적어놓은 게 이제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 하다가 요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였고요. 요거는 그 경창산업이라는 대구에 있는 회사였는데 요건 제가 다른 분한테 배웠었어요. 요거 배우면서 이분 이렇게 하시는구나 많이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 경창산업이라는 회사는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현대자동차 이제 2차, 3차 벤더쯤 될 거예요.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 엔진 조립해갖고 납품하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 회사가 그때 사드 문제 터지고 이제 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거의 그냥 버리고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손실을 한 1년에 500억씩 계속 떨었었어요. 안 망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는 손실이 400억, 300억, 200억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주신 분이 자기가 이제 그분은 그 코스피에 있는 이제 정말 이상한 기업들 다 좀 제끼고 한 1000개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1000개를 갖다가 분기별로 다 보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어느 타이밍에선가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계속 손실 보니까 회사가 계속 손해가 나니까 주가는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 밑에 어느 언저리에서인가 이건 내년쯤 되면 턴어라운드를 하겠다. 이제 순이익이 나겠다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뭐 회사도 찾아가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 투자를 이제 밀어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한 900원 이렇게 사셨는데 그게 4,5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이 밑에서 다 사고 또 자기가 또 공부했는 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또 이제 바이럴을 하더라고요. 이거 괜찮다. 내가 보니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야 라고 소문이 그 사람이 소문 내고 다니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사고 또 그 소문이 소문 타고 넘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과정에서 좀 배우고 뭐 사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조금 사가지고 따라 사가지고 이제 돈도 조금 수익도 보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그냥 그 자기 본업 한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YN텍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그만두기 얼마 전에 좀 분석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 회사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였었거든요. 그 어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저기 여수 이쪽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그 밑에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었고 레미콘 사업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사업을 대체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YN텍이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그 사업 영역에서 이익이 얼만큼 증가를 할 거고 골프장 사업은 이익이 어떻게 늘거나 줄거나 할 거고 레미콘 사업은 이제 그 주택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좋아질까 나빠질까 4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YN텍이라는 회사가 1억을 버는데 주가가 얼마다.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약간 호재성으로 있었던 게 그 소각로를 이제 하나 돌리는 게 2개 돌리는 식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각로가 늘어나면 그 소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그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날 테니까 한 30%만 늘어도 주가는 또 한 40%, 50%, 60% 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YN텍이라는 회사는 4가지 영역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1년에 얼마를 버는데 내년에 얼마를 벌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곱하기 5잖아요. 순이익 1억인데 5억 원어치로 이제 쳐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YN텍이 2억을 벌어내면은 2억에 곱하기 5를 하면 이제 10억이 될 테니까 나 이제 주식 투자해서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네이버 같은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한다 하면 엄청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게 네이버는 그냥 저도 제가 공부를 해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봐도 네이버 광고 수입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쇼핑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고요. 요새는 뭐 지지직인가 하는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마하나도 들어와 있고 뭐 셀 수 없이 많은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그 복합 기업을 갖다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분야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 잘 되겠지. 이것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마다 분석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경창산업이 좋아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방식이나 YN텍을 말씀드렸던 거랑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참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법인들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 재료 같은 거 판매를 하니까 임플란트 우리가 한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개씩도 하고 20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노령화되면서 이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 보통 해외 지사가 생기면 해외 지사 월급 준다고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한다고 돈 계속 손실 나거든요. 근데 손실을 메꿔내면서 이제 순이익으로 전환이 된다고 치면은 이 회사가 브랜드 파워가 좀 생겨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굉장히 작잖아요. 한국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막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좀 저가에 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또 그런 분석들이 또 바이럴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이제 그 내가 투자를 하려는 대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이 회사가 내년에 전내년에 어떻게 좋아질 거다 갖다가 계산을 반드시 하고 그 좋아졌을 때에 내가 이제 몇 배를 주고 살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내가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내년에 2억 벌 거다, 3억 벌 거다라는 거 발견을 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소각로를 갖다가 2개, 3개를 더 늘린다 그랬던 거. 그럼 내년이나 1년이나 2년 뒤에 되면은 이게 막 한 3억, 5억쯤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치면은 1억에는 5배를 주는 게 되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5억이 되면은 1배만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5억이 됐다 하면 5억에 곱하기 5를 하면은 이제 25억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기 5를 했을 때는 이제 5배 정도의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 주식 투자에 접근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코인만 할 게 아니고 또 코인 나중에 팔고 나서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게 약간의 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좀 돈 많이 주고 배운 그런 돈이랑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알게 된 건데 요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연구를 해보시면은 예, 약간 하나의 또 기술이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하는데 주식 투자에 진짜 잘 하시는 분들, 큰 돈 벌으시는 분들은 투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도 왜 투자 방법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돈 번다 해가지고 그것만 사가지고도 돈 버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꼬라박고 나왔고 회복될 때는 여행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코로나가 언제는 끝날 것이고 이 여행 관련 주식들이 이제 사람들 다 여행 1년, 2년, 3년 동안 여행 제대로 못 갔던 거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 엄청 오를 거다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뭘 했든 돈만 벌면은 장땡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수익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어떤 회사를 들이대도 반복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비슷하게 작용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내가 몇 배를 주겠다는 걸 곱하기 하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20배 곱하기 해준다 그랬는데 평균적인 투자자들이 10배밖에 주지 않는다라면 내 계산이 틀린 거니까 다른 투자자들까지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해진 돈 번 거 소문 나신 분들. 그래서 이분 이제 어디 안 나오시잖아요. 이 W 강의 안 보신 분, 보신 분, 손 안 드신 분 손으로 봐요. 손 안 드신 분. 이거 안 본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2사람, 3사람입니다. 꼭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트모빅이나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도 이분 강의가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저는 8번 봤거든요. 8번 보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요 발표에 조금 집어넣고 하면서 이거 이야기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0.1%가 있고 그 0.1%를 보는 0.9%가 이제 그걸 따라가고 나머지 99%는 시간 지나면 세상 좋아졌네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이제 유기물이다. 이렇게 유기물이란 건 진짜 조금 속상한 말입니다. 내가 유기물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 안 해가지고 거기 곰팡이 피면 그 유기물이거든요. 예. 그 세상에 있는 뭔가를 먹고 배설하고 분해시키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데 이제 원료가 되는 그런 게 이제 땅에 풀 자라면 그 유기물이고 풀 뜯어먹는 토끼도 유기물이고 뭐 그게 이제 유기물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차게 깠죠. 유기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길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 책도 꼭 한번 보십시오. 이게 투자에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저 책을 한번 이제 밑줄 끈 부분들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약간 몇 가지 부분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아까 제가 계산했는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를 보고 그 세상의 변화에서 뭐가 이제 공용 기업이 될 것이다를 보고 그 기업에 제일 쌀 때부터 이제 매집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인데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은 W 하신 그분은 W 잘 안 보셨다 하셨죠? 네, 저분한테 이야기할게요. W 그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안동에서 병원 하신 분이거든요. 안동에서 병원 하신 그분은 이제 자기 병원에 갖고 인터넷이든 이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걸 이제 W라는 세상의 변화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럼 내가 요거를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옛날에 막 벽돌 휴대폰 들고 다녔잖아요. 벽돌 휴대폰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들고 다닐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주위의 친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뭐 삐삐만 해도 얼마 잘 돼 있고 어디 가도 전화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싼 걸 누가 산단 말이냐.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녔거든요.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도 자동차 그거 엄청 비싸고 막 집 한 채 값이었고 그랬을 텐데 이게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이카 시대로 가버렸던 게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이 시대 다 지나왔으니까 휴대전화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게 원래는 공기업이었는데 공기업이 이제 SK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2만 원에 매입을 사기 시작을 했고 상장할 때도 6만 원에 사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520만 원에 다 팔고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강방천 회장님 이야기인데 완전 다른 방식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한국이동통신의 PER이 높다면 모두들 고개 흔들었다. 당시 PER은 80, 90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80년, 90년을 벌어야지 이제 본전이 찾을 만큼 이제 가격이 높다. 이렇게 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라는 소리였는데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보니까 저 PER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싼 가격이 돼버리니까 주가도 엄청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PER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게 됐죠. 나는 주식을 팔 때 파는 시점 미리 정한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그 76만 원을 털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2만 원에 사서 76만 원에 파셨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리신 것 같아요. 강방청 회장님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나와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믿음을 갖고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자본시장을 믿었고 기업 가치를 믿었으니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자본시장은 IMF 외환위기가 와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회사들이 다들 이제 하한가를 몇 번씩 맞고 다 망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아랑가하지 않았다. 1200원에 증권주를 매입하였는데 500원까지 내려갔었고 여기서 급반등해가지고 12,000원까지 상승했다. 원금 3억을 빼고 나면 64억 원의 이익이 났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신 분이 오태민 작가님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 세상이 바뀔 거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도 될 것이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도 거치지 않고 돈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지금은 많이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아까 전에 뭐 블라인드 보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 천지빼가리. 바보들. 하여튼, 똑같은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기업의 가치를 있는 게 아니라 크립토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지? 여기 있는가? 이거 다 지워졌네.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빙 요 밑에 수량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만들지 않잖아요. 네.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좋게 생각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채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무한대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그게 기본 속성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오태민 작가님은 그거를 본 거고 이거 코드를 이제 뭐 누구나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보신 거고 그거를 이제 50만 원에 때 발견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이 사기야 뭐 폰지 야 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그 블라인드 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기본 속성을 가지고 오태민은 그거를 본 거거든요. 네, 제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거 터치 안 되나? 잠깐만요. 여기 있다. 요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세돌이 알파고에 패배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어떤 9.11 테러가 났을 때 다 뭐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 못 하세요? 저는 그때 사촌 누나한테 그 웹페이지,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자기가 원래 그 사촌 누나가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디자인을 할 줄 아는데 홈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한 3일,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 않았어요.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3일 동안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전쟁 났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제 비행기가 쳐박아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모두들 그 시점을 기억을 해버려요. 완전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그럼 그때 무슨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해버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냥 얼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AI가 사람 이길 건 너무 당연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그냥 챗GPT 같은 거 그냥 쓰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만 생각해보면 10년 금방 가잖아요. 그죠? 애도 금방 크고 애 있으신 분은 다 알죠. 갑자기 뭐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애는 10살입니다. 11살입니다. 여튼 생각해보면 알파고가 이스테도 누리겠을 때 야 이거 벌써 이런 세상이 왔구나 해서 얼어 있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조금 더 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상상력을 조금만 더 가미시켰으면은 테슬라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테슬라는 뭐 하는 회사죠? AI 회사고, 뭐 AI로 자율주행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AI 자아가지고 로봇 만들잖아요. 그죠? 로봇 만들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한 몇 년만 지나면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다 구독해가지고 한 달에 한 3만 5만 원 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안 살 이유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샀으면은 뭐 돈 좀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팔 이유도 없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팔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상상력도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갖고 생각도 못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오태민 작가님 만나고 아까 이제 W 강의도 보고 W 몰라도 그 강방천 회장님은 카카오도 사시고 이제 아까 한국이동통신도 사고 저 바닥에서 증권주 사가지고 3억째 사가지고 76억에 팔아먹고 그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보고 저 사람들 공통점은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태민은 어떻게 50만 원에 산 걸 아직도 안 팔고 갖고 있을까? 물론 조금씩 팔면서 산다고 하시지만 나는 왜 그렇게 못했지라는 생각했을 때 좀 상상력도 부족하기도 했고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팔란티아라는 회사도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주가도 엄청 오르고 했었고 지금 우리 요거 생각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거든. 어마어마해질 건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정된 미래가 보인다라면은 미리 거기에 가 있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하게 비유하는 걸로 강남 땅이 옛날엔 얼마였는데 거기에 건물 엄청나게 들어오고 상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 됐고 그 땅 팔 이유도 별로 없고 땅 파는 사람들 더 손해받겠죠. 그냥 임대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모빅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 우리 같으면 이제 제가 그냥 띄엄띄엄 이야기할게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채택하는 사람들 계속 많아진다 그러면 그럼 채택하는 사람 계속 많아지고 그 위에서 더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은 이 고정된 발행량 이 비트코인 혹은 비트모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득을 보게 되고 이거 팔지 않아도 우리는 콘솔로 이자 준다고 했으니까 이자 안 먹고 살아도 이자 다 팔기도 어려울 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50억? 네.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오태민 작가님은 50만 원에 발견을 하셨고 저는 5천만 원에 발견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그 블라인드에 있는 그 참 재밌게 잘 봤는데 블라인드 친구들이 제가 그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뭡니까 백화점에 그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들어오니까 막 3개 들어오고 5개 들어오니까 그 밤새도록 줄 서 있으면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가가 줄 서는 거 싫으니까 그거를 이제 1,000만 원짜리 1,300만 주고 사는 거예요. 새벽에 가 줄 서는 사람들고 저 사람들 왜 저카나 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돈이 걸리는데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냥 다 개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완전 무시를 하고 살았어요. 그 현상 하나 있었고 또 뭐 있더라. 그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엄청 비싸게 팔리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러나 또 이상한 사람들도 이상한 짓 하나 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아본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세하게 알아봤어야 된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뭔가 부글부글거리면서 이제 찌끌벅적하게 만들면은 반드시 한번 내가 안 하더라도 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원래는 비트코인 발견한 게 아니고 그때 NFT 열풍이 불어가지고 3년 전인가 NFT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NFT 아무튼 공부는 해봤는데 동의는 안 됐었어요.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블록체인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태민 작가님 발견하게 되고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제 결론이 가는 이걸 갖다 사람들이 50만 원일 때부터 50만 원 밑에서부터 저러고 있었는데 나는 이때까지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뭐 모빅 홀더가 아직 2만 명밖에 안 되니까 2만 명 정도 되겠죠. 예. 다 저 사기꾼 집단의 광신도들이라면서 지역마다 회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우리 손혜님 작가님 책에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거에서 뭐 어떻게 제가 딱 2년 전, 3년 전에 누구한테 내가 비트코인 공부하니까 참 좋더라 주식하는 애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죠? 품어버렸죠. 네, 없앨 수가 없으니까 품어버렸으니까. 비트모빅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비트모빅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품어버릴 거란 말이야. 머지않았죠. 우리 작가님 지금 요즘에 SBS, KBS 나와가지고 비트모빅 기반으로 그죠?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라고 공공연하게 막 크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분명히 그 스크립트, 그 문답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답지를 갖다가 모빅 이야기 안 하고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모빅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고 이걸 같이 하는 파트너 하나 찾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이게 기업이 하나 쑥 들어와 버리면 가는 다 댓글 삭제하고 가야 되죠 집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라고 세상을 제 나름대로 관찰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무 작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내가 공식이 나왔고 이제 보니까 요거는 2배 정도 갈 수 있겠다 싶으면 내가 2배를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 한 30% 올라갔을 때 발견하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면서 2배까지 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결국 한 20% 먹거든요. 나중에 몇 번 하다가 손실 보면 또 많이 까먹어요. 버는 돈 많이 없고 손실도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대가들은 이 사람들은 아까 뭡니까?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보면서 원금 3억 빼고 64억 가져가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빠른 시점에 지금 모빅 47만 원이잖아요. 47만 원에
47만 원의 오빅을 발견하신 분 굉장히 이제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고 저도 계속 사고 있고 오빅 현상하고 비트코인 현상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1억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라는 것도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대만 알고 있고 이거부터 훨씬 더 빠르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 기업 하나만 올라타면 거죠. 10배 될 거예요, 20배 될 거예요. 부르는 게 가격인데 그 가격에도 안 판다 이렇게 될 거죠. 그때 되면 다들 팔 이유도 없을 거고 난 뭐 작가님 그 뭡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 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자 주는 것도 없고 나중에 아마 그 기업들이 그런 콘솔 같은 거를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콘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높은 가격에 이제 프리미엄 붙여가 팔아도 기업들도 2%, 2.5% 계속 받을 거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튼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만세를 불렀었어요. 왜 만세를 불렀냐면 이 기업을 갖다가 뭐 몇백 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실적 추적을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분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3개월 동안 1000개 다 못 본다고요. 다 보지도 않는데 그 다음 분기 실적 나오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해야 되고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 돈 재테크 뭐 돈 번다고 수익 투자한다고 무슨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돈은 벌 줄 몰라도 이러다가 인생 다 가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나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하늘 끝까지 가는 거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하고 3일 뒤에는 오태민 작가님 만나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5천만 원을 발견했죠. 야 이거 왜 5천만 원밖에 안 하지 싶더라고요. 이게 왜 5천만 원밖에 안 하지? 비트코인이. 그 지금 내가 비트코인 공부해놓고는 뭐 기업 우리 추적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진짜 돈 잘 벌고 있는지, 경쟁 회사 등장하지 않는지, 뭐 누가 이게 뭐야 회사 내부에 임원이 누가 돈 해먹는지 않는지, 뭐 아니면 이제 기업 뭐 주식을 이제 더 발행하지 않는지 온 거 다 맨날 그 회사 보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놓고 그냥 마음 편하잖아, 그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석할 것도 없고 계속 하는 거죠. 처음에 발견해서 저도 이제 오태민 작가님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세금 기업 국가가 채택할 거고. 국가에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 같고 그 이야기 누구 제 지인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비트코인 한 개 있으면 미국에 그냥 이민 그냥 들어오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에 뭐 20억 되고 그러면 0.5만 있어도 그냥 미국 그 가기 힘들다 미국이면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이민 갈 필요 없죠. 여행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거의 동일하게 밟아가면서도 우리는 이제 한 10배, 20배 속도로 가는 비트모빅 이라는 거에 이제 올라타 있다. 이거 보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팔고 해서 모빅 계속 사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이분 자기 힘들게 일해갖고 진짜 의사 쌤들 진짜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자기 무슨 병원 얼만큼 큰데 환자를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짜장면에 코 박고 잔 적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제가 그 돈 벌어갖고 전부 다 한국이동통신 산 거예요. 자기는 이제 W의 티켓을 잡았다는 거죠. W 티켓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에 팔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규모는 어마어마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 한 개 하고 끝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거 한 개 하고 끝날 확률이 되게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플랑크톤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나중에 1억 간다 싶으면 한 개 있으면 1억인데 100개 있으면 100억이니까 나 그때 어떻게든지 차도 팔고 뭐도 팔고 100개만 더 넣을걸. 그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만큼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이분도 이렇게 했네. 나도 좀 따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모빅 잘 따라가고 있고요. 요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암만 퍼그 계산하고 PER 계산해가지고 이 회사 내년에 얼마 벌 것 같고 그래갖고 10%, 20%, 30% 벌어갖고 내 시드머니가 1억이면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하나 발견해갖고 암만 간이 커도 50% 잘 못 넣잖아요. 잘라가지고 20% 넣어야 된단 말이죠. 30% 너무 많이 넣고. 그럼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0% 먹으면 200만 원 먹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갖고 중간에 손실을 바꾸면 똑같다.
맨날 그 자리다는 거죠. 맨날 그 자리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무한대로 가는 자산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왜 5천만 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일찍 발견하신 분은 좀 더 마음 편하신 것 같고 지금 조금 늦게 발견하신 분은 50만 원밖에 안 하는 비트모빅이 있으니까 비트모빅 되는 만큼 사셔갖고 다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제 자신이 비트모빅을 자신이 주식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녹아내셔가지고 처음 저는 들으면서 저는 이게 알량님의 어웨이크닝이었지 않았을까. 전 들으면서 나의 어웨이크닝 어땠었을까. 다들 비트모빅 또는 비트코인을 발견하시면서 솔직히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거의 다 일단 4일 밤은 잠 못 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작가님께서도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들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번에 고정 동안 저의 어웨이크닝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앞으로 2025년 다들 비트모빅의 그런 방향을 어떻게 조금 상상해 보실지 다시 그걸 가지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말씀드리며 오늘 2부 행사 마치며 오늘 밤 조심히 들어가시며 감기 조심하시고 푹 쉬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